잡기 선사시대와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한 보충 수업 영상입니다. 수업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역사 과목에 대해서 조금은 들어서 이 시기에 대한 감은 분명히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훑어보고 짚어본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선사시대인데,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 선사시대라고 하는 건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은 어떻게 엿볼 수 있느냐면은 당시에 썼던 유물이나 아니면 당시 사람들이 남겼던 흔적들을 토대로 해서 현대인들이 추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요한 것들은 유물들입니다. 유물들. 자, 그러면 유물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구분이 돼요. 석기는 당연히 돌을 썼던 시기고, 청동기라고 하는 거는 청동이라는 도구를 썼던 시기고, 철기는 철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 시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세 가지가 뭐냐면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 사는 겁니다. 의식주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자, 그래서 이 의식주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구석기 시대부터 봅시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먹는 걸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은 과일이 먹고 싶다. 그러면 산에 가서 과일을 따먹습니다. 채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들이나 이런 데 가서 야생동물들을 사냥을 합니다. 이 사냥을 수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걸 구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은 채집과 수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했었어요. 그 다음에 입는 걸 한번 봅시다. 진화론에 의하면 이 시기의 사람들은 사람보다는 약간 더 원숭이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현대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몸에 털이 많고 또 아직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옷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자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의 사람들은 어떻게 잤냐면 비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 갑니다. 동굴. 근데 만약에 동굴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막집을 짓습니다. 왜 이름이 막집이냐면은 막 짓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나뭇가지를 대충 쌓아 놓거나 나뭇잎을 덮어 놓거나 구덩이를 살짝 파거나 해서 지어 막 짓는 집입니다. 집이라고 하기보다는 새의 둥지나 아니면 동물들이 그냥 사는 모습, 거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먹는 것만큼 마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강가에 거주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시기에는 도구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원숭이에 가깝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원숭이보다는 좀 더 진화한 형태이기 때문에 도구를 만들어 쓸 수 있었는데 이 시기에 사람들이 썼던 도구는 돌입니다. 돌.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돌이기 때문에 돌을 쓰는데 그냥 돌을 쓰는 게 아니고 뗀석기라고 하는 걸 썼어요.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 높은 곳에 바위를 들고 올라가서 굴리거나 아니면은 커다란 바위를 땅에 던져가지고 깨뜨립니다. 근데 그 깨진 조각 중에서 뾰족한 것도 있고 날이 서 있는 것도 있고 뭉퉁한 것도 있겠죠. 그것들을 용도에 맞게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도구들이 주먹도끼가 있고 글깨, 집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쉽게 말하면 주먹도끼는 짱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손에 딱 쥐기 좋게 공처럼 생긴 돌을 들고 막 동물들을 찢거나 물건을 도구를 할 때 내려치거나 이렇게 쓰는 용도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주먹도끼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된 유적지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경기 연천군 전곡리라는 곳에 주먹도끼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시기에는 평등사회입니다. 아직 무리 생활을 하기도 하고
왜냐면 다 같이 함께 채집을 하고 함께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공평하게 나누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커다란 동물을 사냥할 때도 내가 싸움 잘한다고 해서 내 혼자 가서 야생동물을 잡긴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우르르 가서 힘을 모아서 동물을 사냥하고 그거를 거의 똑같은 형태로 나누거나 같이 우르르 몰려서 같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 사회였고 무리 사회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주변에 이제 먹을 거리가 떨어지잖아요. 사냥거리가 떨어지거나 따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다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동 생활을 합니다. 이동생활. 그래서 이 채집과 수렵이라고 하는 생활은 당시 사회 모습에도 영향을 주게 돼서 사람들이 이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채집과 수렵은 여전히 신석기 시대에도 이어집니다. 중요한 음식을 구하는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여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농경과 목축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농경은 말 그대로 농사 짓는 거고, 목축은 동물들을 길들여서 키워서 잡아먹는 겁니다. 자, 이 농사 방식은 당시에는 밭농사가 대세였습니다. 그냥 야생에서 딴 사과를 이렇게 먹다가 씨앗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땅에 버리는 겁니다. 근데 몇 년을 돌다가 와서 보니까 그 자리에 나무가 자라있고, 또다시 몇 년 뒤에 돌아보니까 그 나무가 더 커져서 사과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씨앗을 뿌리면은 열매가 맺히네?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농사 지식이 쌓이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게 농경이었습니다. 그 다음 목축을 보면 사냥을 하잖아요. 근데 어미 동물들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새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을 그냥 사람들이 어미가 없으니까 새끼들이 막 사람이 주인인 줄 알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리고 막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들기도 하고, 사람도 잘 따르고 도망가지도 않네? 차라리 얘들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크면 잡아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목축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제일 쉬운 게 이제 소나 돼지나 개나 양 이런 동물들을 키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사람들도 조금 더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끄러움이 생기고 몸에 털 같은 것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추위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옷을 만들어 입는데, 옷을 만들어 입는 기본적인 도구들이 이 시기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가락바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진을 통해서 볼 건데, 가락바퀴 쭉 다음 장 넘기면은 여기 보이죠? 가락바퀴. 이 가락바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실을 돌돌돌돌 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실을 만드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뼈 바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짐승이나 생선의 뼈를 이제 바늘 형태로 쓴 건데, 여기 끝에도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실을 묶어서 가죽을 깁거나 옷을 기워 입었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양식의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생활 한번 봅시다. 어디에 살았는가 라고 하는 건데, 이 시기에는 제대로 된 집이 하나 나옵니다. 그 집의 이름을 움집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긴 형태였냐면요, 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땅에 약간의 구덩이를 팝니다. 추위를 조금 더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구덩이 중간에는요, 불을 피울 수 있는 화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구덩이 양옆에다가는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천정도 만들고, 이 천정을 덮기 위한 지붕 같은 것도 막 만듭니다. 이런 형태의 집을 만드는데 이게 움집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둥도 있고 대들보도 있고 지붕도 있죠. 그러니까 이 집은 훨씬 더 앞에 있었던 막집보다는 오래 갑니다. 근데 대충 지어서 살면 되지 왜 사람들이 움집을 짓기 시작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거는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잖아요.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한 곳에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맞죠? 왜냐면은 농사가 오늘 씨 뿌려서 내일 바로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동하던 걸 멈추고 한 곳에 오래 정착하기 시작해요. 정착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튼튼하고 비바람에 버틸 수 있는 제대로 된 집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요 움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고, 이건 정착 생활을
불러일으켰고 정착 생활은 다시 움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집이라는 게 나오고 이 시기에는 도구에서도 발전된 형태를 이룩하게 됩니다. 앞에 구석기 시대에도 돌을 썼고 신석기 시대에도 돌을 쓰긴 합니다. 하지만 돌을 조금 더 가공을 하기 시작해요. 뗀석기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높은 데서 던져가지고 떨어진 조각을 썼잖아요. 자, 근데 이 시기가 되면은 떨어진 조각을 좀 더 예리하게 갈거나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간석기라는 게 나와요. 갈아 만든 석기라는 뜻입니다. 간석기. 그래서 돌칼이나 돌낫같이 조금은 칼이나 낫 모양으로 만든 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뾰족하고 훨씬 더 예리한 이제 석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시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남는 음식들이 생기잖아요. 이것들을 조금씩 저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토기를 만듭니다. 그 토기 이름이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볼게요. 뒤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 빗살무늬 토기냐면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이 빗살들 보입니까? 빗살들 이런 무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빗살무늬 토기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그리고 특이한 게 밑에가 뾰족하잖아요. 강가의 모래바닥이나 이런 데서 꽂아서 쓰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꽂아 쓰기 위한 거. 그래서 이 시기에는 빗살무늬 토기, 간석기 등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사회 변화에서는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는 말은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당연히 이 시기에도 평등하고 무리지어서 사람들이 살기는 삽니다. 그리고 또 뭐가 추가되냐면 원시 신앙이 생깁니다. 원시 신앙. 이 원시 신앙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아니면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원주민들 문화 보면 이런 신앙들이 남아 있는데, 애니미즘은 정령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해나 달을 보고 소원을 빌거나 아니면 큰 나무, 큰 바위에 제사를 지내는 것들이 영화에서 영화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애니미즘입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나비족들이 어떤 나무를 둘러싸고 막 이제 자기들끼리 그 나무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교감을 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애니미즘의 형태를 보여주는 영화고, 토테미즘은 큰 뱀이나 큰 호랑이나 아니면 사자 이런 동물들을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이걸 토테미즘, 우리의 수호 동물이다, 수호신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샤머니즘은 샤먼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무당입니다. 무당. 빙의가 돼서 하늘의 계시를 받는다, 어떤 영혼과 교감한다, 이런 사람들을 무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뭔가 점을 치게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하면서 이제 예언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이런 원시 신앙이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로 넘어가서 볼까요? 청동기에서 이제 먹는 것도 조금 더 발전하는데 농경과 목축이 이어지는데, 이 시기에는 다시 또 뭐가 되냐면 논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논농사는 쌀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밭농사에 비해서 수확량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잉여농산물이 발생해요. 이제는 먹고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몇 달을 버틸 수 있을 만큼 남는 농산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잉여농산물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왜냐면 누구나 더 많이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 경쟁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 경쟁을 해서 이긴 사람들은 사유재산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더 많이 가지고 싶겠죠.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시기에 사회가 변화하는데 계급이 발생합니다. 이긴 사람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쟁이 생기면서 계급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생활은 똑같이 가락바늘이나 뼈바늘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집도 움집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청동기가 돼서는 도구에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청동이라는 도구가
금속이잖아요. 하지만 조금 말랑한 금속입니다. 뾰족하게 다듬을 수는 있지만 힘을 가하면 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도 험한 농사일을 지을 때는 여전히 그전처럼 돌이나 나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반달돌칼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반달돌칼. 간석기 형태이긴 한데 반달돌칼은 사진이 없네요. 반달 모양의 칼이거든요. 이걸로 벼의 이삭이나 곡식들을 자르는 용도로 썼고, 그 다음에는요 민무늬 톡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톡인데 겉에 비파형하고 다르게 아무 무늬가 없는 톡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주 특이한 유적이 하나 나오는데 고인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인돌 뒤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커다란 돌 3개를 이렇게 받쳐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커다란 돌을 만들어 가지고 2개의 기둥 위에 커다란 돌을 옮긴 건데, 이 돌을 원래부터 했던 게 아니고 누군가를 동원해서 사람을 불러서 옮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돌을 하나 겨우 옮길 수 있는데, 이러한 수십 명의 사람들을 돌 옮기게 만들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급의 발생을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고인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고인돌이고 이집트나 이런 데 가면 피라미드가 되겠죠. 왜냐면 무덤이거든요. 무덤. 고인돌. 그 다음에 이제는 진짜 청동기이기 때문에 청동 도구들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비파형 동검이 나옵니다. 비파형이에요. 비파형.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 칼하고 조금 다르게 중간에 유려한 선이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 있죠. 비파라고 해서 약간 부채 같은 모양의 칼입니다. 칼. 이런 비파형 동검 같은 게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청동 거울, 청동 방울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철기로 넘어가 볼까요? 철기로 가면은 의식주에서는 이제 거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뼈 바늘이나 가락 바퀴가 실제 바늘이나 이런 것들로 바뀌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도구에서 한번 봅시다. 도구에서. 그리고 청동기에서 철기는 뭔가 시기가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청동기를 쓰면서 철기도 똑같이 쓰거든요. 같은 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게 청동기로 가면은 세형 동검으로 바뀝니다. 청동검이긴 한데. 그리고 이 외에도 철제 무기, 철제 농기구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는 거의가 완성이 됐는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청동기가 되면은 이제 이런 계급을 두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생기면서 단위가 커집니다. 처음에 마을 안에서 여러 명이 싸웠다면 이제 마을과 마을이 싸우고 지역과 지역이 싸우게 되면서 더 힘이 강한 권력자들이 생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러 국가들이 출현을 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어디냐면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들어봤죠? 단군신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군신화. 그래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곰과 호랑이가 이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고, 동굴 안에서 버틴 곰이 사람으로 바뀌었고, 환웅하고 결혼한 다음에 단군 왕검을 낳았다, 이런 내용들인데, 단군 신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 사회상에 엄청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 단군 신화와 별개로 고조선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하나 나오는데 팔조법이라고 나옵니다. 팔조법. 8가지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는 사회를 그냥 우격다짐식으로 다스린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체계와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고조선이 생기고, 이 고조선도 시간이 지나면서 철기로 넘어가서는 나라 이름이 바뀝니다. 위만조선으로 바뀌어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빼앗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됩니다. 고조선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만든 국가였고, 위만조선 때부터 이제 철기 문화가 수용이 되는데, 이 위만조선은 중국과 한반도 남부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중국 한나라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초기의 역사 부분을 정리한 거고, 이제 고조선 이후에도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또 생깁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지도에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자, 이 지도에 나오는 나라들도 간단한 특징들을 정리해 볼게요. 여기 부여부터 사망까지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중간에 경계선을 하나 그으면은 구분할 수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것도 제도거든요. 왕.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부여 고구려는 왕이라고 하는 집책이 있었고, 오른쪽에 있었던 옥저 동해 사마는 없습니다. 근데 왕이 있는 게 훨씬 더 발전된 형태라고들 말을 하죠. 자, 그래서 고구려하고 부여는 뭔가 중국과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왕이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여부터 그 특징을 볼게요. 부여는요, 여기 내려서 따로 할게요. 부여는 누군가 힘센 사람 하나가 만든 나라는 아니고 5개의 부족이 연맹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5부족 연맹체입니다. 그리고 왕을 포함한 4개 부족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출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사출도를 다스리던 부족 이름을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고 했대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천행사라고 하는 건데, 이 제천행사 이름이 영고라고 했어요. 영고. 지금으로 치면 추수감사절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여에서 왕위 경쟁을 하다가 밀려난 세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서 만든 나라가 고구려라는 나라입니다. 이 고구려는 부여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부족 연맹체였어요. 5부족 연맹체였고, 5부족 연맹체니까 연맹왕국의 특징이 왕이 가장 세긴 하지만 왕과 비슷한 실력을 가진 나머지 부족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힘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대신에 모든 중요한 일들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왕을 포함한 부족장들이 모여서 그 회의 이름이 제가회의였습니다. 제가회의. 그 다음에 여기는 제천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제천행사 이름을 동맹이라고 합니다. 동맹이라고 하고, 고구려에는 혼인 풍습도 하나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서옥제라고 해서 결혼을 하면 사위가 아내의 집에 가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일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와 함께 이제 가족들이 끌고 자기 원래 본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아이가 태어날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위의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서옥이라고 하는 게 사위의 집이란 뜻입니다. 사위 서자거든요. 여러분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때 뭐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이렇게 부르죠. 서방이라고 부르는데 그 서방이라는 게 사위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옥저 볼까요? 옥저는 다른 거는 크게 전해지는 것 중에 중요한 건 없고, 혼인 풍습이 하나 중요한데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어요. 민며느리제. 이게 뭐냐면 아이를 어릴 때 데려와서 키워서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6살에서 한 8살쯤 되면 결혼할 남자 집으로 아이를 보냅니다. 바로 결혼하는 건 아니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집에서 대신 키워줘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크면은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해라고 하는 나라는 또 뭐가 전해지냐면 제천행사가 전해지는데, 이 제천행사 이름을 무천이라고 했어요. 무천. 무당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무천. 그 다음에 특이한 풍습이 하나 정해져 있어요. 동해는 책화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왜 안 써지지? 책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부족 간에 경계선을 세우는 겁니다. 같은 나라지만 부족들이 다르잖아요. 이 부족 간에 경계선이 있어서 경계선을 넘어가면은 벌금을 내거나 배상금을 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동해는 이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한은 왜 삼한이라고 하냐면 세 개의 한이 합쳐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 지역에 마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쪽에 진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지역에 변한이라고 있었어요. 이 세 개를 합쳐서 삼한이라고 불렀는데, 남쪽 지방이고 여기는 큰 강들도 있고 평야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농사가 졸라 잘 됩니다. 농사가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제천 행사를 1년에 2번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천 행사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봄에 지내고 가을에 또 지내서 계절제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지금도 전해지죠. 단오날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수린날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특이한 신앙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소도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소도는 뭐냐면 당시에는 제사장 천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천군이 다스리는 별도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신성구역이었기 때문에 왕이나 군대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자료 플러스 영역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자료 플러스 영역에는 우리가 앞에 수업한 내용과 관련된 사진이나 사료 같은 자료들이 실려 있는 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뗀석기를 보시면 여기 생긴 거 사진으로 볼 수 있죠. 주먹도끼고, 이 주먹도끼가 발견된 우리나라 땅이 경기 연천 정곡리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찢개, 긁개라고 해서 커다란 돌을 떨어뜨린 다음에 뾰족한 조각들, 뭉퉁한 조각들, 아니면 좀 더 손에 쥐기 좋은 조각들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도구로 썼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낼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날을 이용하여서 뗀석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가락바퀴와 뼈바늘에 대해서는 아까 한번 봤고, 빗살무늬 토기는 이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빗살무늬와 밑이 뾰족한 것이 특징이래요. 곡식의 저장과 운반, 조리를 위해서 토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군신화 내용이 나오는데, 단군신화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자, 내용을 한번 분석해서 보면은 환인의 아들 환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선민사상이 여기 반영되어 있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내용이 있죠. 이거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쭉 내용 보면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들을 데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왔다는데,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들의 이름이 풍백, 우사, 운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람하고 비하고 구름은 뭐에서 중요한 거냐면 농사에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중시했던 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웅이 잠시 곰과 호랑이가 와서 사람 되기를 빌었는데 여자가 된 곰의 부탁으로 환웅이 잠시 남자로 변하여 옥녀와 결혼했다. 이 말은 뭐냐면 환웅 부족이 곰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신앙을 가진 토착 세력과 연합하여서 고조선을 세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당군 왕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당군 왕검이란 뜻은 제사장을 뜻하는 당군이라는 뜻과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 왕검이 합쳐져 있잖아요. 한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4번, 5번 있죠. 그리고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나와 있는데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미송식 토기, 여기 이 유물들이 출토된 지역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거는 고등학교 한국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거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과 뭔가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기출문제 영역을 봅시다. 기출문제 영역에는 주로 어떤 문제들이 실어놨냐면은 역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기출문제로 출제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실어놨습니다. 역사 문제를 풀 때는 역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과 문제를 풀 때는 단서를 가지고 추론하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서, 힌트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이를 토대로 배운 내용과
배운 내용을 떠올려서 답을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능력입니다. 자, 그럼 1번 여기서 몇 문제를 풀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여기 1번 문제 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죠. 그럼 여기 가에 들어가는 유물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데 이 유물에 대한 힌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뗀석기래요. 지금 보고 있는 유물은 땡땡땡 시대에 제작된 뗀석기입니다. 뗀석기라는 게 힌트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 뗀석기와 관련된 유물을 찾아야 되는데 뗀석기라고 하는 거는 구석기 시대 때 썼던 거죠. 그럼 이 구석기 시대와 관련된 유물을 한번 골라보세요. 답은 1번입니다. 주먹도끼. 다음 오른쪽에 있는 1번 또 한번 봅시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그럼 이 가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이나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면 주먹도끼가 나오고 뗀석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공부한 사람들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이라고 하는 지명이 보일 거예요. 전공이라는 말 보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처리하면은 이 시기는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과 관련된 걸 골라보시면 답은 5번이 됩니다.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볼게요. 1번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청동기죠. 민문이 토기를 사용하였다. 이것도 청동기입니다.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이것도 청동기고,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지었다. 이건 철기 시대입니다. 맞죠?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2번 문제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가에서는 말이나 소와 같은 가축의 이름이 붙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사출도를 다스렸습니다 했잖아요.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출도라는 말이 보이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 다음 지도상의 위치를 쭉 보시면 한반도와 만주지방에서 가장 높은 곳, 여기 위치해 있죠. 이걸 추론해 봤을 때 이 국가는 부여라고 하는 국가고, 부여의 특징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쭉 보면 답은 4번이죠.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위에 한번 보시면 여기 영고 보이죠? 영고. 자, 저희가 이렇게 3문제 정도를 풀어봤는데 방금 제가 풀었던 것처럼 문제를 읽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시대나 아니면은 들어갈 말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힌트를 본문 중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본문에서 찾은 힌트들을 토대로 답을 찾아가는 게 한국사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9문제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